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다 세팅을 해 두셨을 거고요, 그죠? 얘를 가지고서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해봤던 거예요. 그냥 조인하는 내용이고, 이미 해봤던 건데 왜 또 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좀 많이 쌓아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한두 개, 두세 개, 10개 미만 이렇게 놓고 할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은 데이터를 좀 쉽게 쌓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존재하면 삭제, A4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우리 A4 그동안 만든 적 없었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실행시켜버리면 되니까. 자, 존재하면 삭제,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A4. 이거는 뭐 이제 엄청 기억에 남겨놓고 그냥 따다다닥 써내려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개념 자체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검색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에서 이거 저기 있는데 기억이 안 나 하면 갔다가 보고서 하면 되는 거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그런 쿼리문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4, 선택이니까 use A4. 계속 사용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A4가 생겼을 거고, 이제 여기다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회원 테이블을 생성하래요.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디, PK 역할을 하던 아이디랑 REG 데이트 정도만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유니크 인덱스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덱스라는 개념은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유니크 없이에요. 유니크 인덱스가 아니라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eate table, 회원이니까 이름을 멤버로 짓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id 컬럼 int 타입이고요. unsigned 해줘야겠죠? 그리고 낱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도 바로 해주는데, 이거 잠깐만요, 프라이머리 키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토 인크리먼트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자체를 이 제약 조건 넣는 곳에다가 바로 원래 넣었었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래도 돼요.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프라이머리 PK를 같이 만드는 방식이 컬럼 제약 조건 넣는 부분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 한 줄을 적어줘도 돼요. 이건 다 모든 제약 조건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키 관련된 애들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ID 컬럼을 키로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냥 이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등록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많이 안 써요.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이블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얼터 테이블로 키를 추가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 키를 추가하는 명령어로, 이게 그랜트였나? 이거는 좀 다르구나. 근데 이제 테이블 자체의 속성, 컬럼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얼터 테이블 말고도 키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할 줄 알아도 어차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터 테이블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부가적인 거는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rg date 얘는 타입은 데이트 타임으로 할 거고요. 낱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얘는 가차 50 정도로 해주고 낱날까지만 할게요. 유니크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로그인 패스워드 가차. 제가 패스워드는 조금 길어야 된다고 했었죠. 암호화 때문에 어차피 암호화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1234라는 비밀번호를 넣어도 그 1234가 1234로 안 들어가니까 좀 길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select 자, 만약에 내가 123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넣을 거예요. 나는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1234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원래 기존 멤버 테이블에는 1234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이 SHA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냥 암호화 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함수로 존재해요. 이걸 통해서 암호화를 한 거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셀렉트를 한번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였던 거 아시죠?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 from 듀얼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듀얼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서 그냥 조회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냥 1234라고 하는 텍스트를 암호화해서 조회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 좀 길잖아요. 이런 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컬럼은 크기가 조금 큰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해서 눈으로 확인한 게 암호화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그 이전에 로그인 했을 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패스워드 변수에 담아놓고 그거랑 뭐랑 비교했어요? 실제 멤버스였죠. 그때 당시에는 멤버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패스워드 반복문 돌려서 패스워드가 얘랑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일치하면 로그인을 시켜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이렇게 들어갔대요. 얘를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은 패스워드랑 얘랑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죠. 사용자는 1234라는 걸 입력을 했을 건데 그 1234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암호화 처음 말씀드리면서 암호화가 있으면 복호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1234라는 텍스트를 그 이상한 문자를 나열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를 복호화를 해서 입력받은 값이랑 비교를 할까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게 제일 편하겠죠. 암호화가 된 거니까 얘를 가져오고 나서 가져온 거를 복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져올 때 복호화를 아예 해서 다시 1234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암호화하는 알고리즘들은요 복호화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복호화가 따로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비교해요? 애매하죠. 자,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1234랑 사용자는 1234를 입력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사용자가 입력한 1234랑 이거랑 여기서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이랑 이거랑 일치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자바 안에서. 그래서 일치를 하면 로그인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를 하려면 얘가 1234로 변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한 건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얘가 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변해야 얘처럼 돼요? 얘가 변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의 형태를 띌 때 암호화를 그때 쓸 거거든요. 실제로 써볼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 암호화해서 들어갈 거고요.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암호화를 해서 얘랑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난수 발생처럼 실행을 시킬 때마다 값이 바뀌면 지금 제가 말한 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 암호화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를 걸어주는 알고리즘에 의해 텍스트가 변환된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하나하나 찾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1, 2, 3, 4 가지고 이거 계속 돌려도 어차피 결과는 계속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난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니까 얘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얘를 복호화해서 1, 2, 3, 4로 만들어서 비교할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두고 얘를 이 형태로 바꿔서 비교를 할 거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물론 암호화의 과정이 있고 복호화가 되는 해시 알고리즘도 있기는 해요. 해시 알고리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SHA라고 하는 애고, 이제 얘는 복호화라는 게 따로 없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처리를 하지만 실제 복호화가 있는 해시 알고리즘들은 그냥 복호화해서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 나가서도 암호화 쪽을 건드리다 보면은 거의 SHA 밖에 안 써요. 그것도 이제 SHA도 256도 있고 제가 알기로 512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SH256 씁니다. 그렇다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암호화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걔네들이 갖고 있는 안에 내부적인 해시 알고리즘은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까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암호화를 해주는 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사용법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SHA256 해시 생성기라고 하죠. 여기다가 1, 2, 3, 4를 넣고 해시를 생성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얘는 얘랑은 좀 다르죠.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 SHA라고 하는 함수는 SHA 256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은 다르니까. 정확히 저도 MySQL이 어떤 걸로 SHA를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냥 안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몰라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MySQL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랑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함수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겠죠. 그쵸? 내가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만약에 MD를 쓴다 그러면 MD 암호화 MD가 있나? MD가 아니었나? 암호화 MD 있네요. MD5.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뭐 쓰는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쓰고 그 뒤에 이제 붙어있는 숫자들이 다르면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를 거니까 정확하게 내가 쓰고 있는 게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문제없이 할 수 있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딱 뭐 쓴다 라고 쉽게 까볼 수 있으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된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은 다 풀겠죠. 그럼 개인정보 다 유출되는 거잖아요. 내가 데이터 관리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하고 만약에 큰 기업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네이버에 회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다 암호화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을 텐데 그 데이터 관리하는 애가 나쁜 마음 먹고 그거 다 복호화 했대요. 그러니까 복호화가 쉬우면 가능하잖아요. 그냥 조회만 해봐도 나올 거니까. 그럼 그 개인정보들 다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암호화랑 복호화는 좀 까다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는 256 해시 생성기를 돌렸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써볼 거니까 그때 가면은 한번 자세하게 사용하면서 다뤄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저 만들어 볼게요. 네임 얘는 바차. 네임은 뭐 한 20 정도로 할까요?
만날 그 정도 해서 멤버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4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회원 2명을 넣어 달래요. 조건에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insert into 멤버 set RGDate부터 해줘야겠죠? 우린 이거 만들었으니까. now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 ID 얘는 유저 1,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얘도 유저 1, 그리고 네임 흥길동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복사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유저 2 흥길순으로 바꿔주면 두 개 만들 수 있겠죠? 자, 둘 다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멤버 테이블에 2명의 회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다 이거예요. 그죠? 인서트 문으로 그냥 반복적인 실행.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회원 2배 증가 쿼리 만들고 회원이 10,000명 넘을 때까지 반복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10,000명은 너무 적고요. 한 100만 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잠깐 빼고 회원이 100만 명 넘을 때까지 반복 실행하래요. 이거 몇 번 눌러야 돼요? 2개니까 50만 번 눌러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데이터 2줄 넣는 쿼리인데 100만 명을 채워야 돼요. 100만 번을 해야 돼요. 총 100만 개. 그러면 2개니까 50만 개. 50만 번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언제 50만 번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심지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름 다 중복되겠죠. 50만 명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데이터가 제대로 안 만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우리 했던 대로 콘캣 해서 난수 발생 해서 합치자니 아이디랑 패스워드에 콘캣으로 난수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 우리 테스트할 때 로그인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난수가 뭐 글자 수가 뭐 3자리 4자리도 아니고 되게 긴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더미 데이터를 만들 때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는 대로 할 건데, 자, 일단 insert into 할 거고요. 여기다가 테이블 네임 부분에 내 거 넣고자 하는 테이블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insert 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set이 아니라 괄호를 열 겁니다. 이 안에 컬1, 컬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데이터를 넣을 컬럼들을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컬럼은 총 4개죠. 아이디는 자동 증가 될 거니까. 그러면 RGDate 그리고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이겠죠. 컬럼을 내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컬럼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컬럼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적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 보면은 힌트 1까지 지금 똑같이 따라한 거죠. 근데 힌트 2가 뭐래요? 갑자기 셀렉트를 하래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근데 뭐 테이블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now를 하래요. 그리고 UUID,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PW 문자, 그리고 여기는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래요. 자, 이거 그냥 조회하면 이거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그냥 select from 듀얼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고 조회를 한 거죠. 그죠? 자, 이거 했을 때 UUID부터 얘기를 하고 가죠. 이 UUID는 뭐냐면 난수 발생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임의의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이거 기록에 남겨보죠. 달라지는 걸
보시는 게 나으니까. 자, 처음 실행했을 때 이거였고 한 번 더 실행했을 때 조금씩 달라지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똑같거든요. 요만큼은 지금 계속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만 조금씩 달라지죠. 실제로 이 UUID는 그냥 난수발생이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이게 아예 중복이 안 됐던가? 제가 알기로는 이 함수 자체가 난수는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난수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가 나오는 거라 간혹 중복되는 게 있는데, 얘는 애초에 고유 식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임의의 함수예요. 난수 발생과 비슷하게 임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아마 절대 중복이 안 될 거예요. 이거를 막 몇백일 몇천일 동안 계속 꾸준히 누르고 있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안 될 겁니다. 그 고유 식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라서 그냥 난수 발생과 비슷한데 겹치지 않는다 절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임의의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데 중복이 안 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씩 다르지만 뒤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뒤가 바뀌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얘를 넣을 거고, 이 자리에 얘를 넣을 거고, 이 자리에 얘를 넣을 거고, 이 자리에 얘를 넣을 거다 라고 만든 거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쿼리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인서트 쿼리에 갑자기 셀렉트 쿼리가 추가됐고 이렇게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왜?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셀렉트 조회할 거야. 어떤 컬럼을, now를, UUID를, 문자열을. 근데 멤버한테 이런 컬럼 없죠. 그쵸? 근데 이것만 돌렸을 때 그냥 이런 결과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는 이런 결과예요. 이게 from 듀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근데 우린 지금 멤버에서 이런 데이터를 꺼내 보겠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얘는 몇 줄 나왔어요, 데이터? 2줄 나왔죠. 자, 그냥 얘만 했을 때 한 줄이에요. 얘를 했더니 갑자기 2줄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자, 멤버 테이블 자체의 데이터 몇 줄이 있어요? 2줄 있죠. 그죠? 2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이런 걸 조회할 거야인데 얘네들은 컬럼이 아니죠. 그냥 값들이잖아요. 이런 값들을 얘가 갖고 있는 개수만큼 출력할 거야,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가 2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나온 이런 결과를 2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막 엄청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하나 더 넣었어요.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럼 이제 데이터 몇 줄이에요? 3줄이죠? 이거 몇 줄 나와요 그러면? 3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만 쓸 일은 거의 없긴 하죠. 쓸 일이 없어요, 얘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듀얼로 조회하는 거랑 이렇게 조회하는 거랑 차이는 원래 데이터 갖고 있는 개수만큼 얘는 보여주는데, 듀얼은 무조건 한 줄이라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컬럼도 원래는 줄바꿈을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긴 그냥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까지 했을 때 이 now라고 하는 현재 시간 데이터, 얘랑 UUID, 난수 발생 같은 거
고유 식별자 아이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패스워드라는 그냥 임의의 문자열, 아무개라는 임의의 네임, 얘를 멤버 테이블이 데이터 갖고 있는 줄수만큼 보여주겠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보여준 애들을, 이 애들을 그대로 이렇게 끼워서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멤버 테이블에. 실제로 insert into 구문을 쓸 때 우리가 set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거 말고요, 방법 이런 식으로 괄호로 해서 컬럼 넣어주고 밸류 넣어주는 문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고 간편하니까 이걸 그냥 알려드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거 MySQL에서 가능한 거예요. insert into table,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샌드박스가 테이블 이름인 건데, 여기에 내가 데이터 넣을 컬럼들 적어준 거고요. 그 값들을, values,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insert문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그냥 set으로 하나하나 컬럼 하나의 값 매칭, 컬럼 하나의 값 매칭, 이 방식을 썼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애초에 컬럼을 안 적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컬럼을 안 적어주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밸류에 그 데이터를 넣는 순서와 값들의 개수, 컬럼의 개수랑 값들의 개수가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러면 2줄 하나, 2줄 하나, 2줄 하나, 3줄 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SQL문 딱 그것만 가능하다 이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편한 거 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목적은 이걸 쓰나 저걸 쓰나 똑같아요. 그리고 뭘 써도 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게 더 편해 저게 더 편해 이런 건 있겠죠. 그런 거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인설트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한 건데, 이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지금 멤버 테이블 데이터 몇 개? 3개죠? 3줄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 실행하면 멤버 테이블의 개수는 몇 개, 데이터는 몇 개가 돼요? 그쵸,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죠. 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해요. 얘 이제 멤버 테이블 개수 몇 개 되는 거예요? 12개 되는 거죠.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인설트 쿼리를 50만 번 눌러야 됐던 게 지금 제곱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곱은 아니지.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금방 데이터를 쌓아나갈 수 있겠죠. 이거 밑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한 번 더 하면 24개 될 거고, 한 번 더 하면 48개 될 거고, 그럼 한 10번 눌렀대요. 그러면은 뭐 1000개는 부쩍 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더미 데이터 쌓는 거예요. 근데 쌓는 과정에서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값이었으니까 UUID라는 걸 사용을 한 거고, 패스워드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임의의 값을 넣어준 거고, 아무개 얘도 상관없잖아요. 그지? 지금 당장은 그냥 더미 데이터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패스워드랑 네임도 좀 고유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많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데이터를 쌓으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쿼리를 일단은 잠깐만요. 다시 한번 비워놓고 처음부터 할게요. 여기서 2개 넣어놓고 얘를 한 10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요, 데이터가 다 나오면 좋은데 좀 나오다 말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열 제한하기 이거 끄세요. 이거 끄면 전체 데이터 다 나옵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은 아마 1500이었나?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일단 벌써 3061개라는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죠? 여기서 한 10번 더 누를게요. 10번 너무 많은가? 지금 자 보세요. 제가 데이터 넣는 쿼리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여기 보이세요? 뱅글뱅글 도는 거. 그리고 얘가 실행된 시간을 여기다 뱉어주잖아요. 그쵸? 데이터 26만 2144줄이 추가가 됐는데, 그럼 대충 다 합치면 52만 뭐 어쩌고 되겠죠? 총 개수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추가되는데 들어간 시간이 1.35초래요 원래 이거 되게 찰나였잖아요. 인설트 하나 하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죠. 또 보세요. 뱅글뱅글 돌다가 멈추면 2.852초 걸렸대요. 여기서 뱉어주는 이 실행시간이랑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실행시간이랑 같은 거예요. 시간이 점점 늘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단순 조회하는 쿼리였죠. 얘는 금방 나왔네. 아직 부족한가 보다. 이거를 여기서 숫자 확인하는 거 하나 만들어서 해보죠. 카운트 멤버. 얘는 아직 금방 되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인데 이렇게 빠르다고? 그럼 더 늦춰. 근데 실제로 게시판을 하나 만들면 좀 인기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게시글들이 100만 개도 많은 건 아니에요. 금방 쌓여요. 그죠? 우리가 뭐 네이버 카페 아무거나 들어가 봐도 좀 인기 있는 카페들은 뭐 200만 개, 300만 개 게시물 전체에 흔하죠? 그럼 진짜 뭐 엄청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다 라고 하면은 뭐 1000만 개, 2000만 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런 거 해봤을 때에도 아직도 빨라? 왜 빠르지? 이게 캐시가 남아서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게 있는 건데, 얘는요 SQL no 캐시거든요. 이거 함수인데 얘를 함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시스템 키워드인데, 얘를 가지고서 조회를 하면 이제 MySQL 안에서 갖고 있던 캐시를 신경 쓰지 않고, 캐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조회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검색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select 캐시 써주고 별 그럼 멤버 한번 해볼게요. 지금 200만 개 정도 있는데 너무 빠른데?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오래 걸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넣는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얘는 10초 걸렸대요, 넣는데. 근데 검색을 해보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빠르면 안 되는데. 자, 열 제한하기. 열이 제한된 상태로 출력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이세요? 열 제한하기 풀렀더니 지금 뱅글뱅글 돌면서 안 나오는 거? 열 제한하기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1500개에서 제가 멈춘다 했잖아요. 1500개까지밖에 안 나왔던 애인데 1번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왜 자꾸 멋대로 고정이 되지? 필터? 아닌데? 이거를 제한을 하지 마. 이제 안 하겠다. 자,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실행이 0.001초로 나오지? 총 시간 5초 걸렸으면서 왜 사기실까요? 예, 아무튼 원래 여기에 5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카운트 같은 걸 해봐도 뱅글뱅글 돌다가 1초 금방까지 왔네요. 이제 슬슬. 자, 그럼 몇 개 더 넣어보자. 이게 원래 한 3,400만 개 정도만 돼도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나봐요, 얘네 성능이. 추가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제 이거 돌아가는 사이에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엄청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검색 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얘를 써야만 하는 것들은 그런 경우예요. 내가 짠 쿼리가 지금 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빨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업 환경에서는 되게 빠른데 운영에서는 너무 느린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느려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왜 그럴까? 하고 검사해 볼 때 한 번씩 쓰고 안 써요, 사실. 왜냐면 단순히 내가 지금 캐시가 남아서 내 컴퓨터, 내 PC에는 이 검색 결과에 대한 캐시가 있어서 빨리 조회를 해준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운영은 느린 게 맞겠죠. 운영은 그런 캐시들을 매번 보관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같은 사용자가 계속 광클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걸리는 걸 참고 눌러보지 않는 이상 캐시가 안 쌓이니까. 그래서 그 속도 차이가 나나 안 나나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쯤 해볼 때, 그때 말고는 사실 이걸 쓸 일이 없습니다. 얘는 뭐 속도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지 이걸로 쿼리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 보면은 그냥 출력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콘솔에 출력하는, 이거 개발자가 자기 코드 짜던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보는 거잖아요. 콘솔은 사용자가 못 보는 곳이니까.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느려야 되는데, 이제 좀 걸린다. 2초 걸렸어요. 830만 개라는데 2초밖에 안 걸린다고?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좀 늘었습니다. 0.001초 막 이랬던 애들이 2초 가까이 왔어요. 실행 속도가. 자, 이걸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인덱스 하려고. 제가 아까 인덱스 가볍게 이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자,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 데이터가 한 800만 개가 들어있는데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아이디 1번부터 800만 개까지 가 있는 거예요. 800만. 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여 있어요. 아이디 쪽이고. 그러면 우리가 SQL 로그에서 그냥 이 카운트 말고 멤버 테이블 전체 컬럼 조회하겠다 라고 해서 얘를 딱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멤버 테이블을 찾아서 이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죠. 이렇게 사실 이 첫 번째 줄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800만 번째 줄까지 얘가 풀 스캔을 한번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화면에 보여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회문의 작업 방식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거 했대요. 그럼 아이디가 25,555인 애를 찾겠다 하는 거죠. 없어? 왜? 800만까지 있잖아. 왜 없지? 잠깐만요. 중간에 비었나? 있는데? 있잖아. 열 제한하기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거 항상 풀어야 돼요. 이거 왜 자꾸 걸리는 거지? 원래 안 걸리는데? 그래도 없네? 일단 있는 걸로 해보죠. 만약에 이런 걸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캔을 합니다. 데이터가 800만 줄인데 풀 스캔을 해요. 그리고 풀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가 중간에 2323인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얘를 찾았어요. 얘를 찾았습니다. 얘는 찾았는데 밑으로 내려갈까요? 자, 지금은 아이디를 조건으로 줬어요. 근데 아이디는 PK죠. 그러면 안 내려가요. 왜냐면 얘가 더 이상 이거 중복될 수 있는 값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PK는 DB도 알아요. 아이디가 PK라는 걸. 그래서 찾으면 안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가 아니라 좀 조건이 애매한데, 이렇게 해보죠. 여기는 아이디 해놓고 얘를 가져다가, 자, 이거 지금 UUID에요. 얘를 가지고 찾았어요.
보이세요? 아까보다 시간 훨씬 오래 걸리죠. 그 아이디로 찾았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얘는 왜 그런 거냐면 내려가다가 UUID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컬럼이 내려가서 찾았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넣은 애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거 고유식 결자니까 중복 안 된다고 알지만 찾았음에도 다 돌아야 돼요. 밑에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풀스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뭘 주냐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들어간 이 문자열의 길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쿼리가 실행될 때 그런 여러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 PK였던 아이디는 중간에 찾으면 더 이상 스캔을 하지 않아요. 근데 PK가 아니고 나머지 애들은 찾아도 무조건 풀스캔이에요. 중복되는 애가 없어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줄 때 무조건 아이디 이런 PK로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할 때는 조건을 로그인 아이디로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게 될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얘 원래 풀스캔 때린다 그랬죠? 이 풀스캔이 아니라 자, 이걸로 하자. 여러분들 혹시 이진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 개념 잘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뭐 깊게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런 이진트리라고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얘는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로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하나의 데이터가 두 개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이래서 얘가 이진트리거든요. 내 밑으로 두 개씩 계속 뻗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데이터 800만 개죠.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보면 걸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데이터를 찾을 때 이 풀스캔이 아니라 이 이진트리로 형태를 임시적으로 보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완벽한 복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 풀스캔, 이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이 형태로 인덱스로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얘 인덱스 처음 만들 때 데이터 개수 많으면 엄청 오래 걸려요. 인덱스를 만들 때는. 근데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요, 얘는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런 트리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게 막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규칙이 있는데 제가 그 규칙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도 6, 그렇죠. 6 그리고 32 1 50. 대충 요 정도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7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PK가 아니고 뭐 그냥 일반 컬럼이었다고 해볼게요. 이 1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그러면 중간에 찾아도 풀스캔이죠. 그럼 얘는 어쨌든 첫 번째부터 800만 번까지 무조건 다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이 이젠트리 형태로 값이 만들어져서 어딘가에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인덱스를 걸어 놓고 나서 이걸 조회를 하면요, 이젠트리가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15랑 봐요. 나보다 커. 잠깐만, 이거 예시가 잘못됐다. 얘를 반대로 하죠. 날라갔어.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이 17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비교되는 값이 15다. 그럼 얘가 지금 본인보다 크잖아요. 그럼 본인보다 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쌓아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16이고 여기는 뭐 13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나보다 커야 돼. 위쪽으로 와요. 그럼 16이죠. 얘를 만났는데 나보다도 더 커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클 때 뭐 18이고 여기가
한 12다 하면은 내려왔어요. 나보다 커야 돼 해서 큰 쪽으로 갔는데 이 밑에 17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랜덤하게 넣다 보니까 꼬이는데, 얘가 알아서 이 계산을 다 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이진트리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 인덱스를 걸 때 데이터가 많으면 엄청 오래 걸리지만, 한 번만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 단순하게 조회하는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에는 얘가 엄청 빨라요. 진짜 엄청 빨라요. 인덱스를 걸면 저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네,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가공된 형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이런 이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이진트리 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인덱스 걸면 단순 조회할 때 엄청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조회할 때 빠르다. 단순 조회할 때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조회하는 컬럼들마다 인덱스 다 걸어놓으면 조회할 때 엄청 빠르겠네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 인덱스를 이렇게 걸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 했죠. 자, 컬럼,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다가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럼 로그인 아이디를 조건으로 해서 찾는 조회문을 할 때는 엄청 빨라요. 더 이상 이제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풀스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찾으니까. 자, 근데 로그인 아이디를 수정한대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800만 개의 데이터가 이런 이진트리의 형태로 로그인 아이디가 다 나눠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중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수정할 거래요. 그럼 이 인덱스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 조회에서만, 단순 검색에서만 인덱스는 효과를 발휘하고요. 수정이나 삭제, 뭐 혹은 그냥 수정이랑 삭제? 뭔가 값이 변경돼야 되는 컬럼들한테는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오히려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로그인 아이디는 못 바꾸죠. 이런 애들은 인덱스 걸어놓고 쓰면 이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 패스워드나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거는 보통 바꿀 수 있게 해놓죠. 그럼 얘네들은 인덱스를 걸어놓으면 값이 바뀔 때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작업 속도가 오래 걸린다 라는 겁니다. 인덱스에서 중요한 건 딱 그거예요. 단순 조회와 검색에서만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처음 만들 때 오래 걸리니까 그것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 빨라진다. 그 대신에 수정이나 삭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컬럼들은 걸어놓으면 오히려 수정될 때마다 얘는 다시 만들 거니까 안 좋다. 그래서 꼭 필요한 컬럼에만 걸어서 쓰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로그인 아이디 같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거는 방법을 해볼 건데, 얘는 뭐 쉬워요. 여기 있는 설명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딱 말씀드린 조회 검색에서는 이점을 챙기지만 수정 삭제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만 쓰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자, 인덱스를 만들 때는 얼털 테이블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 add index라고 하는 시스템 키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원래 얼털 테이블에 add column 혹은 modify column, 뭐 drop column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add index라고 하는. 자, 그럼 이제 인덱스를 추가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멤버 테이블에 인덱스를 추가할 건데 누구한테 할 거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오래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인덱스 처음 만들 때는 진짜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1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네요. 자, 인덱스가 추가됐대요. 성공했죠? 그러면 사실 아까 계속 제가 이걸 오래 걸려야 된다고 했던 게 이게 차이를 보여드리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얘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를 별로 해놓고 where login id 얘가 UUID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저 1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인덱스 걸기 전에는 어차피 유저 1로 조회를 해도 찾았더라도 어차피 풀스캔을 때리기 때문에 지금 유니크를 안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우리가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유니크 안 건 거거든요. 로그인 아이디 중복 가능성 없어 라는 정보를 안 주고 차이를 보려고 일부러 안 줬던 건데,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또 찰나로 나오죠. 되게 찰나로 나와요. 자, 근데 인덱스를 한번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으로 먼저 보고, 자, 지금 보면은 인덱스가 지워졌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2초 걸렸어요. 2.3초. 그러니까 물론 엄청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게 제가 저번 수업할 때만 해도 MySQL로 똑같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800만 개면은 한 20초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왜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3초가 걸려요. 근데 인덱스를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일단 한 20초, 20몇 초 걸렸죠 아까? 잠깐 기다렸다가.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할 때 이 속도 싸움을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페이지 하나 딱 열어놓고 네이버를 열었어요. 네이버 DB 서버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여기 화면에 불러와져서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뭐 이런 글들 같은 것도 다 DB 서버에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텍스트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글을 조회하는데 20초가 걸렸대요. 이 글을 조회하는 쿼리를 날렸을 때 2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네이버 딱 들어왔을 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글 하나가 먹는 시간만 최소 20초라는 거예요. 불러와야만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 브라우저를 이 웹을 쓰겠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작업할 때 이 쿼리를 날리고 쿼리가 실행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잠깐 나왔던 서브 쿼리를 많이 안 쓰는 이유도, 서브 쿼리는 중첩이 많이 되면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속도 측면에서 이점을 챙길 때 이런 인덱스라는 애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좀 덜 걸렸네요. 다시 한번 얘를 조회해 볼게요. 2.3초랑 0.002초는 몇 배 차이예요? 한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2초도 엄청 느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딱 들어갔는데 얘가 뜨는데 2초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이게 하나만, 데이터 하나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얘도 가져올 거고 뭐 얘도 가져올 거고 데이터 여러 군데서 막 이것저것 쿼리면 다 실행될 건데, 얘네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누구는 2초 누구는 10초.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불러와지는 애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얘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뭐 인터넷이 느리거나 뭔가 그 사이트가 문제가 있을 때 키면은 화면에 뭐 어느 부분은 나왔는데 어느 부분은 안 나오고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거 DB에서 못 가져와서 그래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를, 속도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속도에 많이, 진짜 엄청 예민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상황까지는 사실 잘 안 가요.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SI 정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 사업은요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보통 행정망에서 돌아가요.
행정망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그 이제 약간 군대로 치면 인트라넷 같은 건데, 예, 그 따로 인터넷이 따로 있어요. 외부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인터넷과는 달라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내 거 컴퓨터에서는 캐시 이런 거 다 제쳐두고도 그냥 1초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운영에만 들어가면 이게 15초, 20초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드에서 더 이상 개선이 안 될 때까지 손을 다 봤으면 그건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손을 봐야 돼요. 우리 손을 떠난 거죠, 개발자 손을.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 만들어진 그 운영돼야 되는 사이트를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속도에 신경을 더 민감하게 쓰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SI는 보통 정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아마 대부분 취업하시면 겪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인덱스를 쓴다 라고 하는 건데,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add 인덱스로 인덱스 만들어 놨더니 이제 엄청난 속도 이점을 발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요거까지 한 거죠. 유저 1인 회원 검색, 요거까지 그냥 두고 삭제 부분 넘어갈게요. 이것도 어차피 정답 공유해 드릴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삭제를 할 때는 똑같아요. 얼털 테이블, 제가 아까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뭐 클릭하고 그리고 삭제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명령어로 해도 돼요. 드랍 인덱스, 여기 얘가 가로가 가로 없어도 돼.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드랍 컬럼이랑 비슷해요. 얘도 아마 없어도 상관은 없을걸요? 근데 쓰는 게 국룰인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죠. 지우는 건 금방 지우고. 가로가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문법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냥 단순히 국룰이 아니라 있어야만 했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덱스를 만들 때 얘가 지금 이 컬럼에다 인덱스를 걸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 인덱스를 걸 때 내가 이 인덱스 이름을 따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정해서 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인덱스 이름을 정해 놓으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컬럼명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갑자기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인덱스 걸어놨는데 인덱스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아이디 뭐 물결이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로그인 아이디가 인덱스인 줄 알고 했는데,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틀리대요.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 그냥 컬럼명으로 다 합니다. 삭제할 때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아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SQL 로그라고 하는 거는 DBMS를 편하게 다루기 위한 UI가 존재하는 툴이었죠. 그죠? 우리가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한 그런 버튼과 UI가 존재하는 툴이었어요. 이 툴에서 제공하는 그냥 기능입니다. 마우스 클릭으로도 할 수 있게.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A4죠? 이거 들어오시고요. 테이블 테이블 안 열어도 돼요. 테이블 블럭 씌워져 있는 상태로 F6 눌러보면요, 아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이블이다. 테이블 들어와서 멤버 클릭해 놓고 F6을 눌러보시면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우리 DSC 테이블명 했을 때 나오는 그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인덱스 확인할 수 있고요, 외래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잘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인덱스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원래 있던 기존 인덱스를 클릭하고 삭제하고 저장한 거예요. 아까 했던 게 이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 인덱스 추가하지 않았나요? 추가 안 했나? 추가했는데? F6 인덱스 추가됐네요.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ID 컬럼은 인덱스 추가한 적이 없죠. 근데 얘 왜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인덱스 종류가 얘는 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프라이머리래요. PK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K는 DB가 알아요. 절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걸.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PK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하면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PK를 걸자마자 이런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이 PK.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인덱스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지금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기 밑에 줄 생기는데 여기다가 내가 쓰면 됩니다. 만약에 로그인 패스워드 얘를 걸 거야. 근데 얘 이름을 여기다 짓는 거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럼, 패스워드 컬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가 있는데, 유니크 인덱스는 별거 없어요. 유니크 컬럼한테 걸어주는 유니크 인덱스예요. 그게 유니크 인덱스. 이제 로그인 아이디를 우리가 만약에 테이블 만들 때 유니크라는 제약사항을 같이 추가를 했다. 그럼 얘는 이제 유니크 인덱스를 걸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덱스를 거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걸 수 있는 인덱스는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유니크 인덱스는 중복이 없을 거니까. 그쵸? 얘가 알고 있는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걸겠다 하고 이 밑에서 저장을 하시면 오래 걸리죠. 이러면 패스워드도 또 인덱스 걸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튕기네. 됐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UI를 사용해서 테이블 구조를 변경을 한 거고, 이것들을 UI가 없는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지원 안 되는 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이런 명령어를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인 아이디에 유니크가 만약에 걸려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니크 인덱스 걸면 돼요. add 유니크 인덱스 끝. 근데 지울 때는 유니크 안 넣어줘도 돼요. 그냥 드랍 인덱스 하면 돼요. 여기 패스워드 걸려있으니까 이거 하나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도 지금 유니크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유니크 걸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직접 거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다음에 밑에 내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인덱스 삭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